안녕하세요. 애니큐 최선아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초등학교, 중학교 영어 공부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고등 영어 내신 관리까지 쭉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방법을 차근차근 들여다볼 건데요. 특히 초등학교 자녀를 두신 분들은 제게 이런 질문 정말 많이 하시던데요. 대체 몇 학년 때부터 영어 내신 관리를 시작하면 좋은지요. 특히 이제 문법 수업을 언제부터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제 경험상으로도 아니면 이론상으로도 초등학교 5학년부터가 가장 좋은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가장 빨라도 5학년이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학년인데요. 왜냐하면 인지발달 이론을 제안한 피아제에 입각하면은요, 초등학교 5학년, 즉 11세가 이제 되는 시기부터 어른과 같은 추상적인 사고방식이 가능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5학년 영어를 상당히 잘하는 애를 가르쳐 봤을 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영어 모의고사를 이제 풀 수가 있었거든요. 실력 자체만으로는. 그리고 이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설명을 했을 때 좀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추상적인 그 개념들을 이해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 네, 그러면은요, 어휘 암기하는 방법부터 들여다볼 건데요. 어휘 암기 같은 경우는 영어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기초를 가장 탄탄히 잘 다져둘 필요가 있는데요. 독해나 문법이나 쓰기 같은 경우는 설령 늦게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단기간에 완성을 시킬 수 있는 반면에 어휘 같은 경우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암기했다고 해서 머릿속에 딱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지나게 되면 어떨까요? 싹 다 이제 잊어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또 다시 한번 암기를 해야지만 되는 거고, 이론상으로는 한 70번 정도 리딩,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을 통해서 특정 언어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계속해서 오랫동안 남아있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휘는 효율적인 암기를 위해서는 영어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꼼꼼하게 다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어를 좀 암기하기가 좀 수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어원을 이용한 단어 암기 방법인데요. 어원을 이용한 단어 암기는 제가 제 영상에 차근차근 계속 올려드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단어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문법 공부하는 방법을 들여다볼 건데요. 문법은 고등 영어 내신에서 변별력을 내는 문제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법 공부를 하는 그 순간부터는 아주 체계적인 학습이 필요합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문법적인 지식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요, 그 문법이 문장 구조에 적용이 되지 않으면 그 문법 개념은 크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문법 개념을 개념에서만 그치는 공부를 여러 번 하다 보면은 여러 번 한 공부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는 말이거든요. 자, 제가 화면에 어떤 그 목차를 보여드릴 거거든요. 근데 이 목차가 우리가 이제 보통 많은 분들이 중앙영문법 3800제라는 교재를 많이 쓰시죠. 그리고 어떤 분은 뭐 대치동 영문법 이런 교재도 많이 쓰시는데요. 다양한 문법 개념의 교재를 쓰시는데 목차는 거의 비슷할 겁니다. 자, 화면을 잠깐 보시면은요. 화면을 보시면은 문장의 기초, 시제, 조동사, 수동태, 명사, 관사, 부정사, 동명사, 분사 쭉 이렇게 이제 목차가 나누어지는데 이 목차들을요 크게 8품사로 다 정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러한 문법 개념을요 문장 구성 성분의 역으로 재배치를 해서 문법 개념을 숙지를 하시면 되는데 문장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성분이요 주어, 동사, 목적어죠. 그래서 가장 우선순위로 문법 개념을 정리를 하실 때 주어 자리에 들어갈 것, 동사 자리에 들어갈 것,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것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개념을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요. 자, 화면을 같이 보시면은요. 자,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요. 명사, 대명사, 부정사, 동명사. 그리고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이 네 가지가 목적어 자리에도 똑같이 들어가죠. 그리고 동사 자리에 들어가는 시제, 조동사, 수동태. 그리고 가정법도 동사에 따라서 가정법 과거냐 과거 완료로 나뉘기 때문에 동사로 묶어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 파트에 들어가는 이 문법 개념을 명확하게 숙지를 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형용사, 비교금은 관계사, 분사를 순차적으로 학습을 하시면 훨씬 더 체계가 잡힌 그리고 문장 구조에 맞추어서 문법 개념을 익히셨기 때문에 나중에 문법 개념을 적용한 구문 독해를 하실 때 훨씬 더 수월하게 학습을 하실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문법 개념을 이제 어느 정도 문장 구성 성분에 맞춰서 덩어리를 지어서 학습을 했다면 이제는 그 문법 개념을 적용하는 연습으로 넘어가셔야 될 텐데요. 여기서 정말 주의할 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문법 개념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개념을 1년씩, 2년씩 할 것은 아니에요. 요즘에 우리 아이들 정말 똑똑하기 때문에 그 개념을 단기간에 압축해서 한꺼번에 알려줘도요, 충분히 그 개념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개념은 장기간이 아니라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완성을 시킬 것.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장기간 동안 공부를 해버리면 초반에 배웠던 그 개념이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뭐 오랫동안 봐야 될 것들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개념을 적용하는 교재를 좀 오랫동안 봐야지만 되겠죠. 자, 이 개념을 적용해서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교재가 시중에서 이제 나와 있는 교재 중에는 유명한 뭐 천일문이라는 교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천일문하고 비슷한 뭐 YBM에서 나온 핵직구라는 교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호에 따라서 이제 교재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교재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개념을 문장 성분에 맞추어서 다시 목차를 짜가지고 문장 속에서 문법 개념을 익힐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문법 개념을 구문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숙지가 되면은요, 세 번째로 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 문법 개념을 문장을 통해서 이제 한번 적용을 해봤잖아요. 그러면 적용을 해봤으면 역으로도 내가 어떨까요? 한번 아웃풋으로 한번 써보기도 해봐야지만 되겠죠. 그래서 그 해당 문장에 해당하는 문법을 활용한 문장 쓰기도 한번 해보면 좋은데 1차로는 내가 공부한 교재에 나왔던 문장을 해설지를 보고 역으로 한번 영작하는 연습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2차로 공부를 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3차로는 어쨌든 우리가 문법 공부하는 것은 추 고등학교 영어 내신 관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내가 이때까지 개념도 암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 개념을 적용한 구문 분석도 한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수능이나 내신 관리를 위한 문법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자, 이 세 번째로 하시는 거는 뭐냐면 제가 이제 시중에 교재를 보니 스프림이라는 교재가 있는데 수능과 내신을 이제 한꺼번에 잡을 수 있도록 문제 구성을 해놨는데 제가 봤을 때는 내신 공부하기에 조금은 더 적절한 교재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고등학교 영어 내신 관리를 위해서 문법 문제를 한번 접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 교재를 구입하셔가지고 문제를 한번 푸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3차를 거쳐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요, 내가 자주 틀리는 유형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은 반드시 내가 개념상으로도 채워야지만 될 부분이고, 구문 분석을 통해서 조금 더 적용도 한번 해봐야지만 될 것이겠죠. 그래서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하실 것은 무엇이냐면, 오답 노트를 작성을 하는 겁니다. 문법 개념상 내가 자주 틀리는 문법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고요. 왜냐하면 내가 틀린 문제가 이제 틀린 문제를 당연히 분석을 해야지만 되겠죠. 근데 특히 특정한 문제에서 계속해서 틀린다라고 하면 그 개념 파트가 아직은 미완성이 됐다라는 뜻이니까 다시 개념 파트로 넘어갑니다. 1차로. 그래서 개념집을 다시 보고 내가 자주 틀렸던 그 문법 개념을 역으로 연습을 많이 하고요. 숙지도 하고 문제도 좀 많이 풀고 개념을 완성시키고 그 다음에 내가 많이 틀렸던 그 문법 개념을 구문 분석하는 교재를 이제 뭐 이번에는 천일문이나 핵직구를 이제 다 쓰셨으면 그런 교재가 또 있을 거거든요. 한 번, 두 번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교재를 보는 눈은 어느 정도 생겼을 거라고 믿어지고요. 내가 특히 많이 틀리는 구문 분석 파트를 이제 열심히 또 공부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내신에 적합한 이제 교재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또 문제를 풀어보시는 식으로 1차, 2차, 3차, 4차, 4차에서 다시 1차로 넘어가시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나의 빈틈이 계속해서 채워지는 문법 공부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문법 공부를 하더라도 고등학교 영어 내신 관리를 위한 기초는 탄탄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기초가 탄탄하면 어떨까요? 나도 문법 보는 눈이 생기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시중에 가셔가지고 교재 고르는 눈도 생길 거거든요. 그죠? 만약에 이제 질문이 생기시면은 언제든지 댓글로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을 해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어휘와 문법 공부하는 방법을 보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독해 공부하는 방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도 해주세요.